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리버풀이 루턴타운 원정을 떠났습니다. 두 팀의 이름값만 보면 어느 팀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었을지는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축구공은 둥그렇습니다. 축구에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죠. 실제 경기는 어땠는지 여러가지 포인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의 라인업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조고메즈의 왼쪽 풀백 기용입니다. 로버트슨이 없을 땐 보통은 왼쪽 풀백의 왼발잡이 치미카스가 출전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루턴타운입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할 것이고, 그러면 리버풀은 언젠가는 경기장을 넓게 써야 할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고메즈는 오른발잡이라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크로스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도 안쪽으로 접어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왼발로 바로 올릴 수도 있지만 왼발잡이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상대팀의 오른쪽 공격수가 강해서 고메즈가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버풀 입장에선 승점을 챙겨야 하는 경기이고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올 텐데 고메즈를 기용하는 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메즈가 측면에서 공을 잡으면 습관적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어깨와 등으로 공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오른발잡이가 공을 지키기 유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직선적으로 와이드하게 벌리는 게 아니라 계속 공이 뒤로 향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고메즈의 기용으로 왼쪽 공격이 죽으면 고메즈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왼쪽 공격수인 조타에게도 공격력 감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왼쪽 공격의 파괴력은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턴 입장에선 오른쪽 공격만 더 신경 써서 막으면 수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루턴은 칼튼 모리스라는 피지컬 좋은 스트라이커를 중앙에 놓고 카보레나 도티가 사이드 쪽으로 넓게 벌려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크로스 플레이를 시도할 때도 있고 컷백을 시도할 때도 있습니다. 수비 시에는 모리스 빼고는 전원 수비를 진행해서 극도로 간격을 줄입니다. 모리스는 체력을 수비에서 아꼈다가 역습 상황에 자신에게 공이 오면 한 번씩 버텨주는 역할에 치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나테의 프레싱을 견뎌주면서 한 번씩 버텨주는 게 루턴의 빌드업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어줍니다. 또 리버풀이 잘하는 게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눌러놓고 플레이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보통 리버풀이라면 누네즈 쪽에서 달려가주면서 골키퍼의 성급한 킥을 유도할 겁니다. 리버풀 입장에선 그 자리에서 실수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정확한 킥을 구사할 수 없게 만들죠. 누네즈가 달려들지 않으니까 골키퍼는 정확한 킥을 할 시간이 생기고 사이드 쪽의 도티에게 정확한 킥을 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네즈가 방향을 정해서 한쪽 구석으로 몰고 조타가 가까운 패스의 가능성을 차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로키어가 성급한 킥을 만들고 공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당장 지난 노팅엄전만 봐도 압박으로 눌러놓는 플레이가 가능했는데 이번 경기 전반전에서는 이 장면을 제외하면 조직적인 압박의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방 압박도 별로 없었고 조고메즈의 좌풀백 기용으로 왼쪽 공격도 약했던 리버풀이지만 전반전에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리버풀이 골키퍼까지 공을 내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루턴의 뒷공간이 생깁니다. 그 뒷공간으로 누네즈는 파고들었고 이에 맞춰 아놀드가 택배를 배달합니다. 누네즈가 어깨로 상대 수비의 접근을 잘 막아주면서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이 공은 골대를 맞습니다. 살라와 조타가 이렇다 할 장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누네즈의 움직임은 살아있었습니다. 누네즈는 전반 내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여기서도 흐라벤베르의 공을 잡고 팝포스트를 보면서 가마차는 슈팅을 구사합니다. 골키퍼가 잘 막아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유효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전반전에만 6개의 슈팅을 쏟아낸 누네즈입니다. 리버풀은 약한 압박, 고메즈의 좌풀백 문제도 있었지만 메갈리스터의 판단력이나 개인적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특히 많은 패스 미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흐라벤베르를 보고 공을 주는데 패스 강도가 너무 약했습니다. 나칸바가 패스 루트를 예측하고 나가서 커트해줍니다. 여기서도 메갈리스터가 소보슬라이를 한 번에 봐주고 패스를 합니다. 하지만 로스 바클리가 공을 쉽게 탈취해냅니다. 근데 이건 패스 판단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거리도 멀고 차단할 수 있는 수비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공격하기 너무 좋은 전방 패스였지만 실패 확률이 더 큰 패스였습니다. 패스 미스엔 강도가 약하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패스를 하는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어 생기는 패스 미스도 많습니다. 이번 패스는 후자에 가까운 패스였고 메갈리스터는 전반 내내 패스 미스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 미스를 자꾸 하게 되면 지속적인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전방 압박을 제일 첫 순서로 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방 압박을 해서 상대 킥 미스가 나서 소유권을 찾아옵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공을 돌리면서 앞에 있는 공격진들은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체력을 전방 압박에 쓸 수 있죠. 이런 과정이 선순환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중간 단계인 공 돌리기에서 계속 미스가 나면 수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격수들은 압박에 쓸 힘을 뺏어 쓰게 되는 거죠. 압박을 해야 할 때 체력이 없어서 압박을 못하게 되면 상대 빌드업은 더 쉬워지는 것이죠. 맥알리스터의 지속적인 패스 미스로 인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리버풀입니다. 그리고 후반이 되면서 리버풀은 점점 측면에서 루턴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고메즈가 올라가 있는 역습 상황에서 타운젠트가 흐라벤베르와 맥알리스터의 압박을 견뎌주는 미끼 역할을 하고, 그때 빈 공간을 이용해서 발빠른 카보레가 역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타운젠트가 버티면서 내준 공을 받은 카보레는 맥알리스터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압도하며 안쪽으로 크로스까지 올립니다. 확실히 커티스 존스가 있을 때의 맥알리스터와 흐라벤베르가 있을 때의 맥알리스터는 다른 느낌입니다. 이렇게 사이드까지 혼자 커버할 공간이 많아지니 경기 내내 높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루턴에게 사이드 쪽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역습 상황에서 아놀드와 1대1을 시도하는 오그베네입니다. 스피드 싸움에서 아놀드를 이겨내는 오그베네입니다. 여기서 이 방향 전환이 진짜 좋았는데 코나테와 아놀드가 둘러싸려는 찰나에 가운데 쪽으로 꺾어버리며 뒤에 따라오는 맥알리스터까지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측면 쪽에 강점이 있는 루턴입니다. 안쪽으로 모리스에게 밀어주고 모리스가 바로 슈팅을 때리지만 알리송이 정말 각을 미친듯이 잘 좁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실점하면 리버풀에게 정말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지켜내는 알리송입니다. 골키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그러던 리버풀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전반전에도 누네즈에게 좋은 킥을 넣어줬던 아놀드는 오늘 킥 감각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살라가 라인을 깨면서 안쪽으로 잘 침투하자 아놀드가 안쪽으로 안성맞춤의 패스를 넣어줍니다. 살라가 이 패스를 바로 헤더로 연결합니다. 느린 그림으로 보면 직접 슈팅을 시도했던 것 같긴 한데 패스든 슛이든 상관없습니다. 직접 슛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찬스가 누네즈에게 향했거든요. 살라가 머리를 갖다 댄 공이 누네즈에게 향합니다. 여기서 누네즈가 공을 하늘 높이 차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가깝고 골키퍼가 없을 땐 발을 스윙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대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슛하는 게 좋은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최소 유효 슈팅으로 갔어야 하는데 너무 큰 찬스를 날려버린 누네즈입니다. 10분 뒤 리버풀의 코너킥 실패로 루턴타운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바클리가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도 바클리가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3대2 상황에서 바클리가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공을 끌고 올라갑니다. 가운데 쪽엔 교체 투입되어서 체력이 남아있는 타이트 총이 달리고 있었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카보레가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알리송은 나와서 각도를 줄여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타이트 총이 깔끔히 마무리합니다. 역습 과정이 마치 벨기에와 일본의 월드컵 경기 때 벨기에의 전설의 역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루턴의 지속적인 측면 공략과 역습에서의 집중력이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루턴은 이후 더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리버풀의 공격은 더 힘들어졌지만 후반 추가 시간까지 리버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아즈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비 엘리엇이 기가 막히게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궤적이나 강도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여기서 디아즈의 점프력이 괴물 같았습니다. 점프하고 공중에 떠있는 시간도 길었고 낙하 지점을 잘 찾아서 마무리했습니다. 느린 그림을 보면 제대로 머리에 맞은 건 아니고 어깨 쪽에 맞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맞기 힘든 궤적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는 1대1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원인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기 전에 저는 매주 프리미어리그를 중심으로 분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4개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좌고메즈 선발로 왼쪽 공격이 거의 안 되는 것. 두 번째, 전방 압박의 강도가 낮았던 것. 세 번째, 중원에서의 패스 미스로 계속적으로 수비 전환에 체력을 쓴 것. 네 번째, 본머스와의 주중 컵 경기에서 소보슬라이, 살라의 체력 소모로 인한 에너지 레벨 저하. 그리고 맥알리스터는 오늘의 경고로 다가오는 다음 라운드 브렌트포드전을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리그 경기는 엔도의 시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약간의 제동이 걸린 리버풀이 다시 우승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